네. 지난번에 이어서 이제 자발적 사유 중에 예외적으로 구직급여의 자격이 인정될 수 있는 사유들을 살펴보고 있는데, 뭐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 부상 등으로 인해서 30일 이상 간호를 해야 하는 경우, 이 경우 본인이 아니면 다른 사람이 간호할 수 없는 경우 이걸 입증을 해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사용되지 않는 경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 부분도 조금 약간의 순서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순서가 중요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먼저 뭐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이나 부상을 먼저 입증을 해야겠죠. 뭐 의사소견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서류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먼저 있은 후에, 그 다음에 고용센터에서 제출하라고 한 서류들이 본인밖에 간호할 수가 없는 상황인지, 뭐 같이 동거하고 계신 분인지, 이런 것들을 뭐 가족관계 증명서 등을 통해서 요청을 할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이제 회사의 사정상 휴직이나 휴가가 어려운 경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근로자분이 갖고 계신 뭐 휴가나 회사 뭐 취업규칙상 허용하는 뭐 무급 휴직 등등 이런 것들을 다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더 요청하기가 어려운 경우, 이걸 입증해야 하는데, 그래서 먼저 휴가나 휴직을 회사에 먼저 요청을 해야 해요. 그래서 그 경우 본인의 뭐 연차나 뭐 무급휴직이나 다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어려운 경우, 회사에서 더 이상 어렵다라는 이제 확인서 같은 거를 발급해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양식을 통해서 이 양식을 같이 제출하라고 하실 거예요. 그러면 요거까지 다 완료가 되면 이제 더 이상 회사에서 추가적으로 이제 본인이 간호를 위한 휴가나 휴직이 허용해주기 어려운 게 맞다고 확인을 해준 거기 때문에 이때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뭐 이런 사유들로 인해서 실업급여를 받고 싶은데 이미 퇴사를 했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그때 이제 문의를 주시면 이런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안내를 드릴 수가 있는데, 이미 퇴사를 해버리신 상황이면 이런 세세한 어떤 요건들이 필요한지 모르시고 이미 퇴사를 해버리신 상황이실 거기 때문에 휴가나 휴직을 요청을 더 해본다거나 이런 증거 자료가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고용센터에서 요구를 하시면 이미 퇴사를 한 상황이라 그걸로 실업급여 수급 사유가 인정이 안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와 비슷하다고 하긴 좀 그렇지만 어쨌든 이거는 본인의 이제 피보험자 본인의 뭐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뭐 질병, 부상 등등으로 인해서 이제 본인에게 주어진 업무 수행을 하기가 힘들다고 판단되는 경우, 원래 본인에게 주어진 업무가 뭐 예를 들면 상담이었으면 더 이상 어떤 특정한 무슨 뭐 질병이나 어떤 그런 것들로 인해서 상담하는 업무가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뭐 기업의 사정상 이렇게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어려운 경우, 이제 이것이 어렵기 때문에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다라는 사직이 인정되고,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해서 뭐 의사소견서, 이렇게 업무를 지속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사소견서뿐만 아니라 이것이 이제 사업주로 인해서 객관적으로 인정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근로자가 더 이상 이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고 우리 회사는 이것을 다른 직무로 전환을 해주거나 휴직을 신청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자발적 퇴사하는 것이 맞다라는 이런 의견서가 필요한 것이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사유로 인해서 실업급여 신청하시는 경우에는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을 받은 경우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병을 뭐 치료를 하신 후에 이걸 충분히 또 다시 의사소견서를 받아서 업무에 복귀하는 것이 뭐 정상적으로 객관적으로 괜찮아 보인다라는 의사소견서가 또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다 소멸된 후, 그러니까 본인이 업무에 종사하기 어려웠던 사유가 소멸된 후에 재취업 활동을 이제 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 실업급여 신청하시는 것이 맞다. 그래서 이것도 아마 순서가 조금 헷갈리시는 분들도 많을 거라서 이 부분도 꼭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는 그 다음으로 가장 많이 질문 주시는 게 뭐 권고사직이나 뭐 계약만료 처리, 이거는 뭐 대부분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계약만료는 당연히 내가 더 일하고 싶어도 이 기간까지밖에 일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거는 자발적 퇴사를 하고 보지 않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권고사직의 경우에도, 권고사직이라는 거는 뭐 해고랑은 좀 달라요. 이것도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 회사가 먼저 퇴직하는 게 어떠냐 의사를 근로자한테 물어보고 근로자가 승낙을 하면 권고사직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권고사직이나 계약 만료 처리를 하실 때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할 점이 이제 약간 이거는 조금 다른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권고사직 처리를 해주겠다 이렇게 회사에서 말씀을 해주셨다라고 문의 주시는 분들이 종종 있거든요. 근데 권고사직이라는 게 어쨌든 회사의 어떤 사정상, 경영상, 사정상 좀 어려울 경우, 인원 감축이 불가피할 경우 뭐 실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겠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회사에서 잘 모르시고 그냥 뭐 실업급여를 받게 해주겠다라고 하면서 권고사직 처리해주겠다라고 했을 경우 실질적으로 이게 회사에서 만약에 고용지원을 받고 계신다거나 하실 경우 권고사직 처리를 하면 회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나중에 추후에 번복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처리를 해준다고 했는데 또 안 해준다 분쟁을 이제 일으키는 경우가 있어서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권고사직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렇게 처리를 받으시면 되고 억지로 권고사직을 만드셔서 받으시면 회사 입장에서도 불이익을 받을 수가 있고 또 혹시라도 근로자분들도 나중에 부정수급의 위협이 있으니 이건 주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근로계약의 기간에 정함이 있는 근로자의 경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수급 요건 중에 하나가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그 가입이 180일 이상이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나는 진짜 회사에서 뭐 3개월 계약제로 근로를 했어 이제 퇴직을 하게 됐는데 이전에 다른 직장 근로 이력도 있어요. 그러면은 18개월 그 기간 동안 그 계약직으로 근무한 기간 3개월 뭐 따지고 보면 180일 훨씬 못 미치지만 이전에 그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있다면 그걸 합산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전 직장만으로는 180일 충족이 안 되기 때문에 아마 이직 확인서를 이전 직장 그리고 더 그 전 직장에 대해서도 고용센터에서 요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자발적 사유인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되는 경우 제외하고 또 많이 질문 주시는 두 가지를 알아볼 텐데 먼저 회사에서 고용보험을 들어주지 않았다. 그러니까 당연히 가입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들어주지 않았을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뭐 다른 요건들이 충족한다고 하시면 피보험 자격 확인 청구라는 것을 통해서 확인을 받으시고 실업급여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혹시 해외 취업인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가 있나요? 라고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것도 당연히 가능은 하지만 해외 취업의 경우 이제 고용센터에서 확인을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일단은 고용센터에 가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은데 해외 취업인 경우 어느 나라 갈 것인지 그리고 본인의 뭐 언어 구사 능력과 거기서 어떤 업무를 할 것인지 뭐 해외 취업 활동 계획서라는 걸 작성을 할 거예요. 그래서 고용센터에서 보실 때 이분이 해외 취업을 할 수 있고 거기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실 수 있겠구나 하시면 인정을 해줄 건데 왜냐하면 이제 실업급여 이제 신청 절차 이제 수급 과정을 보면은 실업 인정일이라고 해서 고용센터에 출석을 해야 하는 날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해외 취업의 경우에는 직접 출석이 어렵기 때문에 보통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고용센터에서 상담을 받으실 때 먼저 이런 거 작성을 하시고 이제 출국일이 언제인지 이런 것도 다 확인을 하시고 언제부터는 해외에서 온라인으로 뭐 인정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해외에서 그런 사이트를 열어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직접 출석을 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어떤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들 제출하게끔 안내를 주실 거라서 뭐 예를 들면 해외에서는 보통 직접 면접으로만 인정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그리고 뭐 어학연수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는 해외 취업으로 적극적인 취업 노력으로 인정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면접을 보고 면접 확인서 등 같은 것들을 요구할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네, 이상으로 뭐 자발적 퇴사인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예외적인 경우와 몇 가지 추가적으로 궁금해하신 부분들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봤는데 사실은 너무너무 케이스도 다양하고 실제로 고용센터에서 인정해주는지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검토를 하시기 때문에 고용센터랑 확인을 해보시는 게 가장 좋아요.
이제 다만 고용센터 이제 가시기 전에 아니면 갔다 오시고 난 후에 세부적으로 저 같은 경우에 받을 수 있나요? 라고 질문을 주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건 당연히 너무나 상담을 드릴 수가 있지만 그러니까 억지로 이거 사실 안 되는데 그럼 다른 방법은 없나요? 이렇게 질문을 하시면 사실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이 많이 없어요. 왜냐하면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경우 요즘 하도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좀 빡하게 보고 있어서 부정수급의 경우 오히려 실업급여를 받는 것보다 더 토해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주의하셔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릴 부분이 만약에 실업급여 받는 도중에 소득이 발생했다고 하시면 이 부분은 그 금액이 뭐 실업급여 받는 금액보다 훨씬 크거나 지속적으로 어디 취업되거나 한 게 아니라 뭐 일시적으로 받는 거라고 하더라도 꼭 신고를 하셔서 그 부분은 뭐 공제를 받으실 수 있는 부분은 공제받고 나머지 일수만 즉 받으시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오히려 신고 안 하시면 오히려 나중에 또 그것도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신고를 하시고 그 부분은 정직하게 이렇게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구직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 사고에 대해서 나라가 그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 기간 동안 그 생계 안정을 위해서 보장해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해당이 되시면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것은 좋지만 이거 해당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받으시려고 하시면 오히려 역효과가 난다라는 점을 꼭 알아두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도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려고 노력은 했는데 좀 더 실질적으로 해당이 되시는 것 같다 그리고 궁금하시다고 하시면 뭐 엑스퍼트 상담을 통해서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